치아가 없을 때의 불편함은 정말 상상 이상이죠. 왜 치아를 오복의 하나라고 했겠습니까? 요즘은 치아 상실을 치매와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치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100세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환자분을 제가 뵌 게 벌써 한 1년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뵀을 때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젊으신 남성분이 임플란트를 하러 올 때는 무언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미 다발성 치아 오식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요. 잇몸도 당연히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면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걸 자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잘 잇몸 관리를 하고 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료를 할 경우에 보존적인 진료, 이를 살리는 쪽보다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치과에서 몇 년 전에 임플란트 2개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신 상태였고, 2개를 추가로 다른 치과에서 진행 중인 상태였어요. 근데 치료를 받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임플란트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나 하고 옮기려고 알아보던 차에 우리 병원을 소개받고 오신 거였어요. 제가 처음 얼굴을 뵙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받은 인상은 환자분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발치를 하고 벌써 임플란트를 4개나 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놀라웠지만, 지금도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고 추가로 어금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에 해야 될 어금니들을 다 빼야 되겠지만, 임플란트 해야 되지만 추후에 이분이 크게 문제가 없게끔 좀 한 번에 고생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그래서 전악 임플란트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전체 이를 임플란트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분이 살아가실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치아에 가깝게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분의 식립할 때, 이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자연 치아의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심으려고 노력을 했고, 다행히 뼈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위치에 잘 심었고 수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전에는 치과 병원이나 의료진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나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고 병원의 평판이 어떤지 좀 찾아봤고, 또 의사 선생님의 전문성, 특히 이제 환자분들 후기를 많이 좀 찾아봤어요. 네.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고민이나 우려가 있었나요? 사실 너무 아파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네. 할 때 아프진 않은가.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서 자주 와야 되고 막 이런 네. 제가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간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네. 또 네. 직원분들이 또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믿고 바로 상담하고 수술했습니다. 치과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인상이 어땠을까요? 병원 너무 깨끗하고 좋았고요. 장비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장비로 보였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어땠어요? 수술 중에 느낀 점이나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마취할 때만 조금 아팠고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빨리, 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다른 데서 했을 때는 좀 오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생각보다 가볍게 지났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떠했나요?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겪으신 거 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런 건 많이 없었고요. 회복도 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고요. 네. 첫날만 조금 마취나 이런 것 때문에 했고, 나머지는 불편함이 없이 좀 빠르게 회복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받은 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어요? 삶의 질이나 자신감 네.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 마실 때도 시원한 물도 마음대로 못 먹었고요. 또 양치할 때도 가글할 때도 시큰시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삶의 질은 너무나 올라왔습니다. 뭐 안 아픈 게 좋지만
네. 아프다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번에 경험을 했죠. 임플란트를 선택한 치과 의사나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유가 있나요? 치료 과정이나 의사와의 소통에 대해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을까요? 마음적으로 많이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또 그거에 비례해서도 아프지도 않았고요. 네. 또 직원분들이 또 옆에서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좀 네. 배려?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어떤 유지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뭐 정기검진, 치과검진이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전에는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나 귀찮고 피곤하고 졸려서 네. 사실 양치질부터 해서 잘 안 했던 네. 좀 창피한 과거가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거나 권유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그 솔직하고 본인의 어떤 그 소신 있게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수술을 받으면 네.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해서 뭐 그러긴 하지만 아프고 참는 것보다는 임플란트를 하고 네. 그리고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좋지 않나. 방치하지 말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네. 임플란트 이후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먼저 칫솔질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가 않죠. 단지 잇몸 관리만 잘하시면 평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잇몸을 집중적으로 닦을 수 있게 고안된 칫솔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칫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를 향해야 합니다. 잇몸을 집중적으로 닦으려는 의도를 갖고 칫솔질을 하는 것입니다.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로 향해서 진동을 주듯이 앞뒤로 움직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침착된 음식물도 빼내고 잇몸 마사지도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칫솔질을 하고 난 뒤에도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픽을 사용해서 이러한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아와 치아에 맞닿는 면에 음식물이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칫솔질 하신다면 100점 만점짜리 칫솔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사받고 혹시나 있을 만한 문제점을 체크하고 임플란트에 특화된 레이저 잇몸 치료를 진행하시면 임플란트를 평생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나오시고 예약하고 가시면 돼요. 오전 한 10시 정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대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